된 얘기는 아니고요. 저희가 전반적으로 이쪽 시장을 다뤄보려고 하는데 일단 오늘 또 이슈가 있다 보니까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유진투자증권의 정의훈 연구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주제부터 좀 확인해 볼까요? 화면으로 준비했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이겁니다. 하이퍼클로바 X가 드디어 공개가 됐는데 시장 안에서 좀 지각 변동을 일으킬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기대감 굉장히 큽니다. 오늘 다녀오셨잖아요. 네, 오늘 네이버에서 컨퍼런스가 있었는데 네. 오전 오후로 진행됐는데 오전 참석하고 지금 여기 왔습니다. 아, 오후 것도 이따 뒤늦게 참석하시나요? 네, 오후도 이게 방송 끝나면 참석을 해야 되는데 뭐 주요 일정들이 아마 끝났을 것 같아가지고 아마 질의응답 시간쯤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 아, 다시 한 번 더 또 모시고 후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오전에 다녀온 후기부터 좀 체크를 해볼게요. 어떤 것들이 공개가 됐는지, 주요 기능들은 뭔지 좀 썰을 풀어주시죠. 하이퍼클로버 X가 사실 뭐 시청자분들이 생각하시는 어떤 뭐 챗GPT라든지 이런 서비스가 아니라 검색 엔진 서비스가 아니라 대규모 언어 모델이거든요. 네. 언어 모델이다 보니까 이번 컨퍼런스 발표에서 과연 어느 정도의 발표가 있을까가 저는 좀 궁금했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네이버에서 준비한 하이퍼클로버 X를 통해서 어떤 서비스들을 출시를 할 것이다 이런 방향성들이 좀 구체적으로 많이 나온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도 지금 반응이 좀 괜찮은 상태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대감을 좀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예요? 좀 예시로 지금 화면에서도 나가고 있었잖아요. 네. 자료 화면이. 어떤 예시로 들어서 뭐 이런 서비스가 가능하다 이런 게 있다고 하잖아요. 예를 들면 저희가 아마 챗GPT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이렇게 질문을 하면 이렇게 답변을 되게 상세하게 해주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뭐 물론 질문을 하면 답변에 대한 정확도도 이제 높지만 좀 더 연관된 서비스를 추천해주는 방식이 많아요. 뭐 예를 들면 네. 뭐 기존에는 저희가 뭐 여행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 때 뭐 예를 들면 울산 여행지 이렇게 검색을 했는데 이제는 좀 더 디테일하게 뭐 5살 아이와 갈 수 있는 울산 여행지를 추천해달라 이러면 이제 뭐 예를 들면 루트별로 이렇게 추천해주고 식당도 뭐 아이에게 입맛에 맞는 그런 식당도 이제 디테일하게 추천해주는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제가 왜 디테일하다고 말씀을 네. 드렸냐면 결국에는 그런 부분들이 검색 광고라든지 아니면 이 커머스 쪽에서도 연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들에서 내가 여기서 원하는 뭐 식당이라든지 커머스 쪽으로 뭐 구매를 유도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네이버의 사업 부문이 강화될 수 있는 요소로 많이 서비스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대감이 오를 수 있다라는 부분도 제가 이런 부분들을 되게 좀 긍정적으로 봤기 때문에 좀 기대감이 올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후발주자 느낌이 사실은 AI 시장에 좀 있긴 하잖아요. 왜냐면 챗 GPT가 이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건 사실이니까요. 그러면 챗 GPT보다 이건 좀 낫다라고 볼 수 있는 영역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지금 현재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 챗 GPT라든지 구글의 바드가 네. 좀 굉장히 많이 앞서 나가 있는데 두 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챗 GPT나 바드를 이용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국어에 대한 약점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어로 질문했을 때 훨씬 더 높은 퀄리티의 답변이 이게 제공이 받는데 네. 하이퍼클로버 X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포털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이 다 한국어로 된 데이터셋이다 보니까 한국어 질문을 했을 때 굉장히 큰 강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런 서비스들이 연동되는 게 많다 보니까 좀 더 국내에서 갈 수 있는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가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식당에 대한 업데이트라든지 아니면 정보의 최신성 같은 부분들도 그렇고 상대적으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 비교해서는 이런 부분들에서 접근성에 있어서는 좀 더 우위에 있다라고 지금 보고는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도 구체적인 서비스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런 부분에서 좀 점수를 더 주고 싶은 건 사실입니다. 그럼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한국어 특화되어 있는 게 하이퍼클로바 X의 강점이라면 글로벌 시장을 공략할 때는 약점이 되지 않을까요? 약점까지는 아닐 수 있지만 이 특화된 점이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기엔 좀 부족함이 있을 것 같아서요. 아무래도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네이버 포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강점이 살아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지금 점유율 1위인 검색 엔진이 네이버인데 사실 해외에 나갔을 때는 보통은 구글인 경우가 그렇죠.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도 맞고 네이버 입장에서도 타겟하는 애초에 시장이 글로벌로 물론 확장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일단은 국내에 한정적으로 점유율을 높이는 게 우선일 것 같습니다. 근데 다르게 얘기하면
해외에서 국내의 시장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은 부분들도 오히려 하이퍼클로버 X를 통한 그런 서비스들을 이제 검색을 했을 때 좀 더 디테일한 정보가 나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또 강점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직까지는 해외 시장을 타깃한다라기보다도 국내 시장을 좀 더 타깃한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점점 시장을 확대하며 글로벌까지. 좋습니다. 그러면 네이버의 이 새 먹거리가 될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이 드는데 먹거리가 된다면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으로 반영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새로운 먹거리라기보다는 네. 기존 먹거리를 더욱더 풍성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색 광고에서도 예전에는 그냥 광고가 뭐 검색 광고라든지 디스플레이 같은 그런 좀 1차원적인 광고에서 이제 좀 더 진화된 게 AI 서비스에서 AI가 특화된 광고를 이제 제공을 해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제가 그냥 맛집이라고 검색했을 때 울산 맛집이랑 검색했을 때와 좀 더 디테일하게 어린아이의 몇 살의 어린아이가 대동됐을 때의 그런 맛집은 다를 수 있는데 그 부분들을 캐치해서 이제 광고 쪽으로 넘어갈 수 있다 보니까 좀 더 광고주 입장에서는 특화된 광고를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커머스 쪽에서도 좀 더 특화된 그런 부분에서는 이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기존 먹거리를 좀 더 풍성하게 해준다는 의미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카카오는 좀 어떻게 보세요? 아직 AI가 시장에서 이렇게 열풍을 불고 있음에도 카카오는 이렇다 할 모델을 아직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인지 약간 소외감이 드는 느낌도 있는데 이 카카오 앞으로 AI 모델 사업 좀 어떤 식으로 연결될 것으로 시장은 보고 있나요? 카카오도 마찬가지로 하반기 때 계속해서 AI 생성형 AI 서비스를 발표하겠다라고 지금 상반기 때 언급은 해놓은 상태인데 아직까지 안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좀 의구심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발표가 돼야 되는 게 먼저인 거고 두 번째는 더 중요한 게 어떤 서비스를 낼까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이버는 하이퍼클로버 X를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오늘 자리에서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면 반대로 카카오는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이 서비스를 운용을 할 것인가? 단순히 챗봇 아니면 생성형 이미지 쪽에서 접근을 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사업들, 뭐 예를 들면 카카오톡 뭐 오픈 채팅이라든지 아니면 기존 채팅방에서 그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영역이 나올지 그 부분들이 그러니까 사업 계획을 발표할 때 좀 더 주안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이퍼클로버 X 저희가 좀 실제로 사용해 보고 싶은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저만 해도 집에서 뭐 헤이 클로바 아침에 듣기 좋은 음악 틀어줘 이런 식으로 집에서 좀 쓰고 있거든요. 이제 이렇게 실생활에 쓸 수 있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언제쯤? 9월 달에 이제 네. 검색 서비스인 Q가 출시가 될 예정이거든요. 물론 이제 초기 서비스다 보니까 좀 뭐 부족함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 당장에 이제 시청자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서비스는 9월에 나오는 Q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9월에 나오는 Q를 통해서 우리가 좀 사용을 실제로 해볼 수 있다. 네. 그리고 좀 첨언드리면 네. 이게 하이퍼클로버 X가 B2C 영역도 있지만 B2B, B2G 영역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B2B, 그러니까 회사에 특화된 좀 그런 AI 서비스들도 네. 있고 뭐 정부 기관에 특화된 AI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다각화될 수 있는데 이제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B2C 서비스가 네. 9월에 나오는 Q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한 가지 네이버를 좀 더 볼까요? 주가 측면에서 보면 네이버가 이렇게 하이퍼클로버 X라는 걸로 좀 선방해주는 느낌이 오늘 장만 해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긴 한데 좀 위기설도 동반이 되고 있더라고요. 국내에서는 검색 엔진 시장 1위라고는 하지만 글로벌 시장에서는 구글한테 많이 빼앗기고 있는 영역이 있다고 해서 위기설에 대한 의견은 좀 어떠세요? 실제로 연초에 이제 네이버가 가지고 있던 검색 엔진 점유율이 빠지고 있다는 그런 기사들이 나오면서 네. 일각에서는 우려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도 같아요. 근데 결국 검색 엔진 점유율이 뺏기고 있다는 건 뭐냐면 검색에 있어서 강점이 줄어들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네. 그러면 거기에 맞물려서 생각할 수 있는 게 구글의 뭐 챗GPT라든지 바드도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이버가 이번 하이퍼클로버 X 발표가 중요했던 이유도 이렇게 검색 엔진 서비스를 고도화함으로써 그 점유율도 다시 찾아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까지 같이 적용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가에도 그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게 좀 이점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카카오에 대한 투자 의견은요? 카카오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에서 서비스를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네. 우선은 네이버, 카카오 둘 다 긍정적인 면모는 광고와 커머스 쪽에서 하반기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는 것인데 아무래도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컨텐츠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더 크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네이버만큼 100%또 흡수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AI 서비스를 얼마만큼 잘 발표할 수 있느냐가 또 관건인데 이런 부분에서도 좀 조심스러운 입장이라서 저는 오히려 네이버가
카카오보다는 좀 주가 측면에서 봤을 때는 긍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주가 측면까지 저희가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요. 이번에는 게임주도 살짝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게임주 좀 많이 소외됐던 느낌이 있었고 오늘은 그래도 전체적으로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일부 종목 몇 개 빼고요. 과거에 좀 소외됐던 그 이유부터 한번 정리해 주신다면요. 게임주가 좀 지난해도 굉장히 많은 주가 하락폭을 기록을 했고 올해도 상반기 지금까지도 굉장히 많은 주가 하락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좀 구조적인 문제점에 빠졌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여기서 네. 말하는 구조적인 문제점이라고 하면 사실상 국내 게임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모바일 게임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2010년대부터 시작된 모바일 게임의 시장 성장이 2020년도를 고점으로 해서 지금 조금씩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 게임 유저들의 이탈뿐만 아니라 신규 유저 유입도 좀 적은 상황에서 거래량도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게임사들의 수익성도 많이 이제 낮아지고 있는 가운데서 기존 게임사들이 신작을 냈을 때도 좀 많이 부진한 경우가 많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어떻게 벗어나게 되느냐. 그러면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 국내 게임 시장이 모바일 게임 시장이 다시 반등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게임 시장, 다른 먹거리를 찾아야 되는데 네. 지금 현재로서는 두 가지 모두 다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지금 많이 중장기적으로 좀 어려움에 빠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붉은 사막을 꿈꿨던 이 주가 있었던 기업이죠. 펄어비스. 네. 푸른 사막이 되고 있다라는 좀 우스갯소리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 주가에 대해서는 의견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도 유일하게 좀 하락세를 오후장 보였거든요. 게임스컴에서 펄어비스의 기대작인 붉은 사막이 인게임 영상이 공개가 됐는데 네. 그 이후에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어요. 인게임 영상에 대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리자면 인게임 영상은 되게 좀 잘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게임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기는 충분한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붉은 사막이 내년도 상반기 출시다 보니까 좀 많이 아직까지 기간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게임 영상에서 좀 더 디테일한 부분, 그러니까 뭐 좀 더 실제로 유저가 게임을 플레이해보고 그런 사용 후기라든지 그런 디테일한 부분들이 조금 더 나왔으면 하는 아쉬움이 주가에 많이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펄어비스가 올해 상반기에 게임주들이 안 좋은 가운데 굉장히 많이 상승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서 실망감으로 인해서 물량이 많이 쏟아져 나왔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한 종목 더 볼게요. 오늘 급등하고 있는 데브 시스터즈입니다. 20% 넘는 강세를 현재 구간에서 좀 시연해주고 있는데 도시건설 게임이에요. 브릭시티 글로벌 출시 관련해서 뭐 쿠키런과 크로스 프로모션을 한다 여러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이에 대해서 앞으로 주가 좀 이끌어줄 수 있는 재료 될까요? 일단 뭐 데브 시스터즈는 아까 말씀 브릭시티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중국에서 판호 발급받은 쿠키런 킹덤도 사전 예약 수주가 빠르게 올라오면서 데브 시스터즈도 중장기적으로 좀 주가가 굉장히 안 좋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중국 쪽 매출을 기대할 수 있는 것과 신작 뭐 브릭시티가 매출 호조로 나왔을 때 좀 긍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기대감이 같이 반영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여기서 조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중국 쪽 시장에 대해서는 사전 예약자 수가 결국엔 어느 만큼 올라갈 것이냐가 중요하고 실제 출시됐을 때도 이 부분들이 유저에 대한 관심도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 6만 원대 좀 다시 볼 수 있을까요? 쿠키런 킹덤으로 인해서 주가를 과거에 굉장히 많이 이렇게 끌어올렸던 경험이 있잖아요. 네. 이번에 그렇게 될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 지금으로서는 6만 원까지 갈 수 있습니다라고 단언하기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 여기서 전제가 돼야 되는 부분은 중국 쪽에서 흥행이 가능하다라는 전제가 돼야 되는데 사실 최근에 중국 쪽 출시가 된 국내 게임들이 이렇다 할 성적을 많이는 못 거두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사전 예약자 수가 조금 더 올라오는 모습을 보시고 주가를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게임주 안에서는 이 종목이 좀 유망하다라고 보시는 종목 좀 정리해 주신다면요. 지금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지금 9월 달에 나오는 네오위즈 피해 거짓이 9월 달에 나오는 거고 그리고 펄어비스도 단기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붉은 사막이라든지 이런 인게임 영상들이 제가 생각했을 때도 인게임 영상이 나쁘게 나온 건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 아니면 내년 초 상반기에 이제 출시가 될 붉은 사막에 좀 기대를 하시는 부분들도 주가에 많이 반영됐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오늘 네이버, 카카오 이야기는 물론이고 게임주까지 좀 다뤄봤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의 정의훈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준비한 소식 다 전해드렸고요. 저희는 탄탄한 정보 가지고 내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